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년 제2회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필답형 보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 1번인데요. 요거 문제 1번 풀기 전에 이번 회차 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자, 제 영상을 기준으로 그 기출 문제와 보건 영상을 순서대로 봐왔다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요 이제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문제가 많이 나오면 2문제 나오고 적게 나오면 1문제 요렇게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회차에서 요 시퀀스 회로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시퀀스 회로도 문제가 총 3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회차에 와서 처음으로 3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큰 특징이라면 특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재생 목록에 보시면 순서대로 쫙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 영상을 순서대로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퀀스는 기초 접점을 바탕으로 이해 위주로 보셔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 기초 접점을 모르신다, 원리를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영상의 링크 또는 카드로 다 남겨드렸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착실히 다 봐오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퀀스 문제는 보너스 문제로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퀀스 문제 버린다 생각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나오면 3문제씩 나오는데 3문제 이거 보너스로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 영상은 재생 목록에 정리된 대로 순서대로 처음부터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야 처음부터 기초를 잡고 이해를 바탕으로 쭉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최신 그 회차로 올수록 이해가 더 되고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요런 문제, 회로도 문제, 시퀀스 회로도 문제는 보너스로 갖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번 회차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회차에는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생각보다 높은 빈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꽤나 많은 빈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회차 시험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전에 풀어왔던 회차들보다는 난이도가 꽤 할만한데?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번 회차는 생각보다는 크게 어렵다는 느낌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1번 문제인데요. 한번 봅시다. 다음은 인터록 회로를 이용한 전동기 정회전, 역회전, 제어 회로이다. 아래 동작 설명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회로도를 탁 보시면은, 자, 시퀀스 회로도가 있으면 통상적으로 요 앞단의 주회로는 생략하고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정력 회전을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단의 회로까지 이렇게 그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요 앞단의 회로를 뭐라고 합니까? 제가 요 앞단, 그러니까 화면을 기준으로 제가 나눌게요. 요렇게 빨간 선을 이렇게 나눠 본다면, 빨간 선 기준 좌측이 주회로 부분이 되는 거고, 빨간 선 기준 우측이 보조회로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요 주회로라는 거는 위쪽에 RST 3상 여기서 차단기를 올린다면, 그 이제 책에 보시면은 차단기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그리면서 설명상 필요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그냥 그린 겁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올린다 치면은 RST 3상 전원이 쭉 투입이 되면서 어떻게 요 밑에 있는 IM이면 뭐예요? 인버터 모터입니다. 모터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에 직접 전원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좌측 부분이 따지고 보면 뭐예요? 주회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모터에 직접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선의 두께, 스케일도 두꺼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이 뭐예요? 보조회로입니다. 그래서 보조회로 같은 경우는 동작을 담당해요. 뭐 인터록을 걸어줄 수도 있고, 정회전 혹은 역회전 이런 식으로 동작을 바꿔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작을 조정하는 부분이 보조회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조회로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모터에 전원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전선의 스케일, 두께도 주회로보다는 작은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1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인터록 회로를 이용했고요. 정회전과 역회전을 할 수 있는 제어 회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보면 우리가 인터록인지 알 수 있습니까? 2개의 접점이 있다라는 거죠. 요 MCR의 B접점과 MCF의 B접점이 있기 때문에 요 2개의 접점에 의해서 인터록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회로는 친절하게 요 점선으로 또 연결도 해줬어요. 그래서 요 시퀀스 회로를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을 내용인데, 간략하게 인터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만약에 이쪽 라인을 동작시킨다라고 칩시다. 요 MCF 라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단기 올려서 전원이 들어오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PBS1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전원이 투입이 되면서 MCF가 여자 되겠고 YL이 점등합니다. 옐로우 램프. 그럼 요 옐로우 램프의 동작은 일단 무시하고요. 요 MCF가 여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MCF A 접점이 붙어줄 거고요. 그리고 MCF의 B 접점은 떨어져 주겠죠. 그로 인해서 PBS1을 눌렀다가 손을 떼더라도 이쪽으로 우회해서 전원이 들어가 주니까 자기 유지가 되고요. 그 상태로 이 MCF 비접점은 또 떨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MCF가 돌면서 이게 이제 정회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MCF의 F가 포워드 정회전이고 MCR의 R은 리버스 역회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모터는 정회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PBS2를 누르더라도 MCF 비접점이 떨어져 있으니까 전원 투입이 안 되죠. 그렇게 인터록을 걸어주는 겁니다. 왜? 정회전과 역회전이 동시에 전원이 투입돼 버리면 쇼트가 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게 인터록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MCF는 포워드 정회전, MCR은 리버스 역회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정역회전은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요 위쪽에 차단기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단기를 딱 올리게 되면은 RST 삼상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딱 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MCF가 여자 됐어요. 동작하는 거죠. 그럼 여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MCF 세 개의 접점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어주는 거죠. 따닥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 탁 투입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모터 쪽으로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ST 삼상이 밑으로 어디 UVW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차단을 시켰다가요. 만약에 초기 상태로 돌렸다가 PBS2 누르면 어떻게 돼요? MCR이 여자 되죠. 그럼 MCR이 동작하면서 어떻게 되냐? MCF는 떨어진 겁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떨어졌고요. MCR이 탁 들러붙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탁 들러붙으면서 요 밑으로 통전을 시키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위쪽에는 RST 삼상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MCF 같은 경우는 RST 삼상이 그대로 내려왔고, 자, 윗라인도 어때요? 연결선을 따라가 보면 R상은 R상에 연결되고, S상은 S상에 연결되고, T상은 T상에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밑에 쪽이 중요한 거예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MCF 같은 경우는 자, 요전부터 UVW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꾸로 이렇게 따라온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UVW인데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W 라인이 여기 가버렸어요. 그리고 V는 가운데 그대로고 이쪽이 뭡니까? U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U와 W 상을 MCR을 동작시키면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두 개의 상을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처음에는 정회전 하다가 요게 상이 바뀌니까 역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MCR이 요게 동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역회전 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상을 밑에서 딱 바꿔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요 MCF는 정회전, MCR은 역회전이다. 요 정도 개념으로 잡아두시면 뭐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요. 이제 동작 설명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 설명에 보니 전원 투입 시 GL이 점등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단기 올렸다 치고요. 차단기 올리면 당연히 이쪽 라인을 타고 전원이 공급이 될 겁니다. 여기도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위에를 편의상 인라인, 아래쪽을 아웃라인이다 라고 한다면 아웃라인 쪽에는 밑에 뭐 아무런 접점 없으니까 요렇게 전원부 단으로 전원이 일단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윗단의 전원이 어떻게 투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결정이 될 겁니다. 또 여기 써놓으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래쪽에다가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차단기 올렸을 때는 요 위쪽 인라인 쪽에는 요게 B접점이니까 쭉 투입이 되죠. 투입이 돼서 어디까지? 그린램프 윗단까지 전원이 투입되니까 그린램프는 처음에 점등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A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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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접점이니까 동작이 없어요. 그러니 처음에 전원 투입 시에는 GL만 점등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봅시다. 1번에 보니까요. PBS1 정회전 버튼을 눌렀을 때, 자, PBS1 정회전 버튼입니다. 왜? 얘를 누르면 MCF 동작하잖아요. 포워드 정회전이죠. 그래서 요 PBS1이 정회전 버튼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PBS1을 눌러봅시다. PBS1을 이렇게 눌렀다라고 하면은 위쪽에서 전원이 이렇게 공급됩니다. B접점이니까 공급이 돼요. 나눠져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MCF 여자 되겠고요.
YL 점등하는 겁니다. 그럼 MCF 여자 됐으니까요. MCF A 접점이 탁 들러붙겠고요. MCF의 B 접점 어떻게 됩니까? 얘는 딱 떨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 라인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좀 멀리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멀리 그려서 이쪽 라인을 아예 차단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MCF A 접점이 들러붙었으니까 전원이 우회해서 이렇게 투입이 계속 되겠죠. 그러니 PBS1에서 손을 떼더라도 이렇게 손을 떼더라도 전원이 우회해서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유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유지 시킨 상태에서 MCF B 접점에 의해서 요 반대쪽은 어떻게 해요? 인터록을 지금 시켜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요 결과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CF 여자 됐고요. YL이 점등했고요. 그리고 그린 램프는 어차피 위에 접점이 없으니까 그냥 점등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 내용을 바탕으로 답에 한번 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PBS1을 누른 겁니다. PBS1을 눌렀을 때 MCF가 여자되어 모터가 정회전하며, 자, 요거 정회전 회로라 그랬어요. 정회전하며 MCF A 접점이 닫혀, 여기 있는 A 접점이 이렇게 들러붙는 거를 닫혔다라고 한 겁니다. 닫혀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유지 되고요. 그리고 YL이 점등된 상태죠. 그래서 YL이 점등하며 GL은 점등된 상태를 유지를 한다. 처음부터 점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MCF B접점은 열려. 자, MCF B접점 여기 있습니다. MCF B접점은 열려. 뭡니까? MCR 회로, 요쪽이죠. MCR 회로를 인터록하여 전원의 동시 투입을 방지한다. 그래서 정역 회로에 전원의 동시 투입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쇼트가 안 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뭡니까? PBS3를 눌렀을 때, 자, 요 상태에서 PBS3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B접점이니까 이렇게 딱 열리죠. 그럼 뒤쪽으로 어떻게 돼요? 전원이 다 차단됩니다. 그럼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YL은 이 소등하고 MCF도 꺼지겠고요. 소자되겠고, 그 다음에 요 A 접점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MCF A 접점은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요 MCF B 접점도 원래대로 붙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한번 눌렀다가 손을 뗀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눌렀다가 손을 탁 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린 램프는 그냥 켜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BS3 한번 읽어보면요. MCF가 소자되어, 자, MCF 꺼졌습니다. 초기 상태로 돌아온다 라고 해서 갈로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YL 소등, GL 점등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어차피 요 라인이 다 꺼졌기 때문에 MCF 소자, YL도 소등 상태, 초기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린 램프는 근데 차단기 올려진 상태로 계속 켜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탁 보니까요. PBS2 역회전 버튼을 눌렀을 때, 자, 그래서 PBS2는 뭐예요? MCR이랑 연결되니까 역회전 버튼 맞죠? 그래서 PBS2 눌러봅시다. PBS2를 딱 누른다 하면, 자, 요쪽 인터록 아니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적어두고, 그러면 전원이 어떻게 돼요? 위쪽에서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얘 B접점이니까 투입이 돼요. 그러면 MCR이 전원이 온하면서 여자됐다. 그리고 나뉘어져서 전원이 공급되니까 RL도 전원이 들어오면서 점등되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MCR이 여자됐으니까요, MCR의 A접점이 이렇게 붙어줄 것이고, 그리고 MCR의 B접점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열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쪽 라인을 차단을 시키고 있겠지요. 그래서 요 접점이 지금 인터록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쪽은 우회하면서 들어가니까 PBS2에서 우리가 손을 탁 떼더라도, 다시 열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기 유지 시키겠고요. 그 얘는 떨어져서 차단시켰으니까 이쪽에서 인터록을 시키고 있겠군요. 그래서 3번에 PBS2 역회전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을 딱 보니까요. MCR이 여자되어 모터가 역회전하며, 자, MCR이 여자되면서 MCR이 동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이제 역회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회전하며 MCR A접점이 닫혀, 여기 A접점이 닫혔죠. 자기 유지되고요. 그리고 RL이 점등하며, 밑에 보니까 RL이 점등했고요. 그리고 GL은 점등 상태, 원래 처음부터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MCR B접점이 열려, 이쪽이 인터록 접점이죠. MCR B접점이 열려 MCF 쪽 회로, 요게 정회전이죠. MCF 회로를 인터록하여 전원의 동시 투입을 방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쇼트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 편을 인터록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 적어보는 연습장에다가 여기 있는 답을 그대로 받아쓰기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다고 틀리는 게 아니고 의미가 틀리면 틀리지만 의미가 맞고 그 내용이 조금 우리 쓰는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죠. 순서도 바뀔 수 있고 하는데 더 간추려 쓸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 의미가 전달이 된다면 그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그렇게 연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속품 관이음새의 기호와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는데요. 자, 관이음새의 기호와 명칭이라고 하면은 우선 답이 CF 어댑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CF 어댑터 나왔고요. 이전에 우리가 풀어봤었는데 CM 어댑터라는 것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은 이번 문제는 CF 나왔으니까 CF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가운데 이음부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이렇게 동간이 삽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은 지금 CF 같은 경우는 앞나사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것을 사진을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음새를 일단은 제가 적을게요. 이런 거를 CF 어댑터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CM 어댑터인데, 자, CM 어댑터는 이전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간이 삽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 반대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나사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수나사로. 자, 그래서 이러한 이음새를 뭐라 하느냐? CM 어댑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요 이음새에 앞쪽에 기호가 있는데요. CF와 CM은 무엇을 뜻하느냐? 라고 한다면 요거 이제 영어 약자인데 하나씩 가지고 올게요. C가 있고요. M이 있고요. F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무엇을 나타내냐? C라는 건 쿠퍼, COPPER 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M이라는 건 male, M-A-L-E. 그리고 F는 female, F-E-M-A-L-E.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이 어느 정도 오시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C라는 거 쿠퍼, 구리입니다. 구리. 예. 구리 또는 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M이라는 건 male. 우리가 짐승들 표현할 때 순놈이 있고 암놈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순놈입니다. 그럼 나사로 가지고 오면 수나사죠. 수나사를 뜻하고, 그 다음 female은 뭐예요? 암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나사입니다. 암나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CF 어댑터가 있다면 여기가 C가 되고요. 여기가 F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쪽에는 동간이 삽입되어서 용접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간이 삽입된다라고 해서 쿠퍼 C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요건 이제 암나사니까 female F라는 약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CF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CM 어댑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동간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용접을 쫙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동간이 꼽히는 C, 쿠퍼가 되는 거고, 그럼 요 반대쪽은 수나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M 해가지고 CM 어댑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 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속품 사진을 줬는데 이 부속품에 기호와 명칭을 쓰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쓰느냐? 그냥 CF 어댑터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라는 말 때문에 헷갈려들 하시던데 제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이음새에 기호와 명칭을 써라 라고 하면은 CF 어댑터입니다. 요게 답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이번에 제보를 들어보니까요, 답을 쓰는 그 답란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도시기호라는 말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호와 명칭을 써라 라고 했지 도시기호를 그려라 이런 질문 없었고요. 그냥 답란은 하나였습니다. 그 말인 즉슨 답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도시기호를 그린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헷갈리시느냐? 당연하죠. 이전에 우리가 CM 어댑터 명칭 쓰고 도시기호 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CF 어댑터 탁 주고는 기호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도시기호 그려야 되나? 하고는 이제 그리려고 노력들 많이 하셨을 건데요. 사실상 이 CF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요, 정석적으로 쓰는 도시기호가 없어요. 저도 찾아도 보고, 뭐 작업형 도면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 이게 CF 어댑터 기호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CM 어댑터는 우리가 작업형 도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CM 어댑터 그 도시기호 어떻게 그랬습니까? 용접부는 이렇게 새까맣게 칠하고 나사부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에 나사에 삽입돼 있다라는 의미에서 두 줄 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CM 어댑터의 도시기호거든요. 근데 CF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업형 도면에 표시된 거라든가 혹은 뭐 기타 서적, 뭐 자료 이런 데 표시된 도시기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기호 중에서 CF 어댑터를 나타내는 방법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고 그 수년 전에도 찾아봤습니다. 수년 전에도 궁금해서 찾아보고 했는데 없어요.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렇게 CM 어댑터 도시기호 그리고요. CF 어댑터 도시기호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CF 어댑터 쓸 때는 요 도시기호에다가 위에다 그냥 CF 요렇게 써주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식적인 도시기호냐? 그건 또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정석적으로 이걸 씁니다 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CF 어댑터 정석적으로 나타내는 도시기호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정석적으로 쓰는 도시기호 뭐 논문이라든가 서적 이렇게 기타 그 정보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그 공개 답안도 없는데 문제로 낸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답란이 한 개인 걸로 봐서 이 도시기호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쌤 기호라는 지문이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 기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다음 부속품 관이음새의 기호와 명칭을 쓰시오 라고 했죠. 그럼 이 CF 어댑터에서 CF라는 게 기호입니다. 기호. 쿠퍼 피메일이잖아요. 그 명칭은 뭐예요? 어댑터가 된다. 요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명칭. 자, 요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란이 한 개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CF 어댑터 쓰셨다면은 맞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쌤, 저는 도시기호 그렸는데요, 안 그렸는데요, 혹은 도시기호란 말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냥 기호라고만 나왔습니다. 뭐 요런 제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취합을 해보니까 답란은 어차피 한 개였고요. 도시기호라는 말은 정확하게 도시기호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의 압축기 명칭을 쓰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딱 보니까요, 순서대로 이 롤이 감기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롤이 감기면서 흡입, 압축, 토출되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롤이 이렇게 말리면서 롤과 롤 사이에 공간을 압축하는 그 압축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압축기를 스크롤 압축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우리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햇빛 가리개 블라인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가정에 설치해 놓으면은 옆에 끈 이렇게 쭉 당기잖아요. 쭉 당기면서 위에 있는 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감겨 올라가기도 하고 풀려 내려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때 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끈을 쫙 당길 때 롤이 돌아가면서 롤과 롤 사이에 공간이 어떻게 돼요? 압축이 되는 거예요. 롤과 롤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압축이 되거든요. 그러한 원리를 적용시킨 게 스크롤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온 김에 해설도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해설해 보시면 스크롤 압축기라 해서 고정 스크롤과 선의 스크롤 사이에, 그러니까 고정된 스크롤이 있고 돌아가면서 압축되는 스크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 스크롤과 선의 스크롤 사이에 형성된 압축 공간이 롤이 돌아감으로써 점차 감소되고 냉매가스를 압축하여 스크롤 중심에 있는 토출구로 토출하는 형식으로 선의 스크롤이 1회전 하는 사이 흡입, 압축, 토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진동 및 소음이 적고 부품 수가 왕복동식에 비해 적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특징이 나오는데요. 혹시나 이후에 또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쭉 볼게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 스크롤의 설계에 의해 용적비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압축비가 결정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흡입과 토출 동작이 원활하여 토크 변동이 적다. 요거 왜 그래요? 스크롤이 연속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왕복동식은 어떻게 돼요? 엄밀히 따지면 단속적이잖아요. 위에 가서 서고 피스톤이 내려와서 서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적으로 왕복동식은 움직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토크 변화가 큰 편인데, 이 스크롤 압축기는 일정한 속도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의 변동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출가스의 압력 변동과 진동 및 소음이 적다. 마찬가지로 압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부품의 수가 적기 때문에 진동 및 소음이 적습니다. 왕복동식은 또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동 및 소음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부품수가 적고 고속회전에 적합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정지 시 고저압차로 역회전하므로 토출 측이나 흡입 측에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운전하다가 정지시켜버리면 고압 측이 압력이 높겠죠. 그러니까 고압 측이 높고 흡입 측이 압력이 낮다 보니까 이 가스가 역류되어 들어옵니다.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체크 밸브를 설치해서 역류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교적 애갑축에 강하고 최적 효율, 기계 효율이 높다. 요렇게 특징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압축기 명칭은 스크롤 압축기가 되고요. 자, 12번 문제도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해주신 회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